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 지수는 3대 지수가 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악재가 증권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자리 지표는 크게 하회를 했지만 이 점이 작용이 하면서 이제 경제 지표들의 하회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런 완화적 통화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증권 시장에서는 이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보시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6% 상승하면서 34,777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74%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4,232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도 0.88%의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면서 13,752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 호재를 받고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살펴보시면 휴일의 영향 덕분인지 4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63명입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양대 시장은 모두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3,200선을 회복한 이후에 3,220선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0.81%, 77%의 강세를 보이면서 3,22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1%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84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보시면 0.56%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431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629종목이 오르고 있고 229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737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28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짚어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5억 원, 또 개인은 34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26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59억 원, 또 기관은 288억 원을 덜어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1,037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10위 종목 분위기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상승세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1.8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글로벌 판매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판매라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파키스탄의 국영 기업입니다. 이어서 삼성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리아백스주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감돌아서일까요? 지난 거래일에도 급등을 했고 오늘 역시도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를 살펴보시면 19%, 거의 20%대 가까운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초반에 VI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8,450원, 6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을 내놓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의 고용 충격이 지금 증권주들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주들 모두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주가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6%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미래에셋증권도 보시면
6%가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9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까지 한번 보시면요. 4.12%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13만 9천 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철강주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강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동국제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4%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양봉을 띄워주고 있고요. 또 KG 동부제철에서도 3%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21,0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양봉을 띄워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3일각기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자 피아노와 관련해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865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장 초반에 혼조세를 보이더니 지금은 빨간불이 더 많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즈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역시나 셀트리온 형제의 경우에는 레퀴로나주 호재 덕분에 모두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젠큐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큐릭스는 유방암 예후 진단, 진수의 BCT의 판매가 진행이 된다면 이 시장에서 1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요. 4%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22,0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톡스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업체 최초로 영장류의 수탁 시험기관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톡스텍의 주가를 보시면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을 띄우고 있고요.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AB프로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는 어제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이제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논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에서 7%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지금 주가는 8%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 5,800원 혹은 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mRNA 백신과 관련해서 위탁 생산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전 10시가 지난 우리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증권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4%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음식료품, 철강 및 금속, 종이 목재 업종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짚어보시면요. 보험과 전기가스업, 의료정밀, 은행 업종에서 약부합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업종들이 지수도 좋은 만큼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짚어보시면요. 섬유의료와 건설, 제약, 방송 서비스, 운송 업종은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시면요.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체크해 봤을 때 종이 목재와 소프트웨어, 출판 매체 복제, 정보기기,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SBC 업종에서는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포스코와 롯데케미칼, 휠라홀딩스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SK하이닉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뭐 하셨어요? 요즘 그 유튜브에 네. 머니게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머니게임이라고 네. 그 옛날 원래 네이버 웹툰 원작 만화인데 네. 그 실사로 만든 건데요. 그 8명이 그 방에 gat혀가지고 오. 14일 동안 네. 상금 4억 8천만 원을 나중에 최후의 생존자가 나눠 갖는. 근데 원작에서는 막 사람도 죽이고 그러는데 네네. 여기 이제 예능으로 찍은 거예요. 웹 예능으로. 근데 네. 죽이진 않고 이제 서로 막 엄청 싸우더라고요. 아, 진짜요? 술 먹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오. 나중에 몇 명 퇴소하고 아. 나가고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네. 웹툰에서는 못 나가는데 그래요? 자발적으로 못 나가는데 네. 거긴 100일 동안 갇혀 있어야 돼요 또. 오. 근데 여기는 중간에 나갈 수 있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조회수가 네. 유튜브인데 조회수 막 300만에 400만에 이렇게 오. 나와서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저희 좀 방송 그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우린 잘 나오면 이제 1만에 네. 2만인데 만에 2만에 아니 그렇죠. 예. 거기는 그러니까 6화까지 나왔는데 현재 네. 전부 다 3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네. 400만 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방에 가둬놓고 네. 14일 동안 주식 시켜서 상금 1위 뭐 이런 거를 좀 기획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정말 열일하고 계시네요. 네네. 아니 너 되게 네.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막 보도록 싸우고 하겠습니다. 싸움 네. 구경이 되게 재밌어요. 진짜요? 네, 남의 싸움은 재밌죠. 네. 어떻게 뭐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주말 동안에 좀 절에 좀 다녀왔어요. 역시 네. 불심이 대단하신. 네, 이제 좀 다가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4월 초 8일. 네, 그렇죠. 네. 그때도 뭐 하시겠네요. 연등도 다시고 뭐 이런. 네, 그런 걸 하는 걸 좀 좋아해서. 네. 연등 직접 다세요? 네, 달아요, 제가. 돈을 들여서. 네. 대단하시네요. 네, 야, 그렇게. 그러면 진짜 네. 정말 예전에 또 불교 방송도 찍으셨다고 네,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불교 제가. TV에서 잠깐 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그런데 또 이제 주말 동안에 네.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셨을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맥주 즐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상 처음으로 수제 맥주 상장사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제주 맥주인데요. 수요 예측에 돌입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 맥주가 IPO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국내 최초의 수제 맥주 상장사가 네.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네요. 네, 오. 수요 예측에 네.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제주 맥주가 인지도가 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예전에 마셔봤거든요. 네, 어때요? 여기 서울 홍대 입구 거기 있잖아요. 네. 홍대 입구 연남동에서 그것도 했는데 음. 저는 그때 그거 마셨어요. 무료로 나눠줬어요. 네. 이렇게 팝업 스토어 만들어가지고 네. 되게 맛있어요. 오. 되게 맛있고 맛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에일이다 보니까 제주 에일 위주거든요. 네. 근데 맥주에는 그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많이 있어요. 오. 종류가 많은데 네. 라거와 에일이 있는데 네. 라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국내산에서 많이 하는 거 뭐 있으면 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이트 이런 거 거의 다 라거입니다. 오비 라거 이런 식으로. 네. 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량감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하는 이런 청량감으로 먹는 거고 네. 에일 같은 경우는 향기가 꽃향기라던가 아니면 과일 향기 이런 식으로 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에일은 좀 만들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힘들어가지고 수제 맥주로 네. 많이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잖아요. 뭐 호가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보통 라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에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내산 맥주가 맛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맛이 없다 이렇게 네.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다른 외국 뭐 호가든 같은 그런 데는 향기가 많이 나는데 우리는 그냥 라거는 향기가 안 나고 그냥 청량감에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시원한 맛에 먹는 건데 이거는 이제 향기가 나는 꽃향기라던가 이런 맛이 나는 에일로 우리도 이제 약간 정말 소품종으로 이거는 대량 생산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양산은 좀 힘들지만 소품종으로 수제 맥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수요 예측에 들어가서 10일 날 들어가고 13일, 14일 날 청약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5일 날
25일 날 이번 달 5월 25일 날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주 맥주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전문가님? 네, 제주 맥주는 2015년에 네. 미국 브루클린 브루어리랑 같이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다양한 맥주를 이제 생산하는 크래프트 비어 네. 지금 전문 기업이고요. 이 이제 수제 맥주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수제 맥주로 단일 품종 대량 생산과는 달리 원료와 발효 과정을 거쳐서 여러 종류의 특색 있는 맥주들을 생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네. 양조장은 저렇게 있는데 저렇게 양조 만드는데 네. 중요한 거는 라거 같은 경우는 라거 맥주를 만들 때는 되게 저온에서 만들어요. 저온에서 이렇게 차갑게 해서 만드는데 네. 이 에일 같은 경우는 실온에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달라요. 양조하는 과정이 다르고 여러 가지를 좀 독특하게 하는데 이게 대량으로 만들기 힘들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만드는 과정부터 다르다. 실온에서 만드는 과정부터가 거랑 다르다. 네. 저온에서 이렇게 차갑게 만드는 거랑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이 독보적인 우리나라에서 에일 국내산 맥주로는 제주 맥주 여기가 에일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인지도랑 매출액 기준에서 국내 수제 맥주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저도 뭐 굉장히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제주 맥주라고 해서 네. 제주 맥주라서 제주도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다 팔아요. 여기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다 팝니다. 네. 편의점에서 다 파는 건 아닌데 네. 특정한 편의점에서 팔고 아무튼 인터넷 주문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제주도에서만 팔면은 이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이 내륙 지방 서울에서도 또 경기도 지방에서도 다 먹을 네. 수 있는 어. 그런 맥주고 또 제주도의 이런 이미지 뭔가 이렇게 여행 가서 먹는 그런 네. 이미지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브랜드 마케팅을 좀 잘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IPO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 IPO를 하려면 이제 실적도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제주 맥주 실적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제주 맥주 실적이 지난해 매출이 216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오. 자, 그런데 그래서 매출은 많이 올랐어요. 네. 매출은 작년 2019년 대비 2020년에 19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3배 가까이. 근데 영업 손실이 44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아무튼 적자 기업이어도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증시에 진출한 테슬라 요건이 있어요. 테슬라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상장할 때 네. 완전 적자였는데 완전 거의 계속 적자 5년 연속 적자 이랬는데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 이후에 흑자로 돌아섰죠. 네. 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제 미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네. 적자라도 좀 상장을 해주자. 네. 상장해주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테슬라 요건으로 봤을 때 상장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엔투스 성진과 바이오다인에 이어서 올해 3번째 테슬라 요건 상장사가 되는 게 바로 이 제주 맥주로 미래 성장성만 보고 네.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 테슬라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제주 맥주는 지금 적자인 상황인데 그러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또 저는 흑자로 충분히 전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력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양조장 시설의 가치 평가가 핵심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 이제 에일 위주의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 기존에 이제 라거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그렇죠. 뭐 하이트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오비라던가 카스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에일 위주는 지금 네. 외국 맥주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외국 맥주들을 조금씩 쫓아내지 않을까. 우리도 잘 나가는 에일이 있는데 그렇죠. 굳이 외국 맥주 비싸게 먹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만약에 네. 맛도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국내 맥주를 좀 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파이 싸움에서 외국 맥주 파이가 좀 더 줄어들면서 네. 국내 맥주, 국내 에일 맥주가 좀 비중이 높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더 좋아지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데 제주 맥주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제주 맥주가 어떻게 화이트 진로라던가 네. 아니면 오비 맥주 이런 기존의 전통 강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완전 다른 겁니다. 다른 음료수라고 보면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음료수도 있잖아요. 물과 음료수가 서로 다르듯이. 생수 시장이 있고 생수 판매 시장이 있고 음료수 판매 시장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또 맥주 판매 시장이 있고 맥주와 소주 시장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에일 시장과 라거 시장은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상호 호환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경쟁해서 타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주 맥주 입장에서는 기존의 강자인 화이트 진로를 타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 얼마 전에도 화이트 진로 홀딩스 우를 굉장히 좋게 저는 맞아요.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굉장히 최근에 또 급등을 했잖아요. 맞아, 잘 갔잖아요. 네.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잘 갔는데 그거를 타도해서 밟고 일어선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완전 다른 네. 소주와 맥주, 뭐 양주의 시장 이런 식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에일이 굳이 라거를 이길 필요는 없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에일이 바로 라거의 바로 이제 대체제가 될 수 있는 호환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굳이 파이 싸움에서 뺏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캐나다나 베트남 증시에 상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네. 테슬라 요건으로 많이 상장을 했었어요. 근데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했던 바이오 기업들보다 이게 저는 제주 맥주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한방 싸움이에요, 한방 싸움. 그렇죠. 임상, 삼상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네, 맞아요. 이런 네. 것 때문에 적자와 흑자를 계속 지금 유지가 되는데 이 맥주 같은 경우는 꾸준한 팬층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매출은 2배, 3배 올랐잖아요. 아까 전에 1년 맞아요. 만에. 네. 근데 이거를 흑자로 돌아서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비용을 좀 줄이면 돼요. 비용을 뭐 인력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투자 규모를 약간 줄이면은 충분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주 맥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주 하면 여러분들이 공모주 하면은 충분히 네. 이거는 얼마 전에도 뭐 하나 했었잖아요. SKIT. 네. SKIT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상장을 상장하죠. 하죠. 네. 네, 내일 상장하고 하는데 SKIT의 그런 흥행을 이을 게 이제 바로 또 이 제주 맥주가 아닌가. 저는 공모주 참여해도 충분히 괜찮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도 뭐 첫날에 매도하는 게 좋겠지만 네. 완전히 이제 중장기로 봐도 저는 그러니까 막 단기적으로 한 달, 2달 뒤에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네. 한 5년, 10년 뒤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쨌든 에일 시장에 국내 에일 시장에 1위이기 때문에 네. 국내 맥주 중에서 그런 면에 봤을 때 제주 맥주 괜찮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상 처음으로 수제 맥주 상장사를 노리고 있는 제주 맥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주 맥주의 IPO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의 현장 취재 기업 탐험대에서도 다룰 예정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피해 종목의 대명사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가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는 절반 이하로 급감을 했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4년 6개월 만에 1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엄청난 사건인데요. 5월 3일 기준입니다. 5월 3일 기준.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굉장하고 지금 약간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하는 추세예요. 지금 보니까 바로 여기 차트 그래프를 좀 보면요. 네. 2016년 12월부터인데 2016년 12월에 바로 9,800억 원이었어요. 공매도 잔고가. 네. 그러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급등을 해가지고 3조 7천억 원까지 올라가가지고 2018년에 올라갔다가 그 뒤로 이제 내림세로 나타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굉장히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추세로 봤을 때는 4년 6개월 만에 1조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이 지금 1조 아래로 떨어져서 9천억 원대가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3위, 4위, 5위 이런 공매도 많은 종목들 네.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삼성바이오로스 2위와 2위, 3위, 4위, 5위를 다 합한 것보다도 지금 더 높아요. 네. 셀트리온.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게 앞으로도 더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래도 1조 원대 미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희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가 급증한 때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언제부터였는지 또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16년에 이제 9천억 원대였는데 네. 2017년부터 1조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야, 이게 2018년 6월에 3조까지 올라왔어요. 3조 7천억 원.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2017년. 네. 2017년 동안 엄청난 공매도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오. 자, 그래서 이거 상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 네. 위험한 거 아닌가. 주가는 엄청 폭락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반대였습니다. 반대였나요? 네, 한번 화면에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보면요,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요, 어디냐면요, 2016년부터 지금 여기가 2018년입니다. 계속 올랐죠, 이때 셀트리온입니다. 네. 야, 이때 이제 쌓인 거예요, 공매도가. 아. 그래서 공매도가 이때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지금 공매도 제기됐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공매도가 이때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2016년 이때 바로 1조 미만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1조 이상, 1조, 2조 막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3조까지 올라갔습니다. 3조까지 올라갔지만 주가는 계속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공매도를 타도하면서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2018년에 결국 터졌어요. 여기 이제 3조 7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공매도가 쌓여가지고 그 뒤로 좀 내림세가 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공매도가 점점 해소되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아무튼 공매도가 무조건 쌓인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여기서 좀 증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 전에 게임스탑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매도 쌓일 때 올라가면서 오히려 주가를 올려서 공매도를 세력들을 박살내는 그런 성향들도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때 같은 경우는 네. 이 시기 2020년 이때는 공매도가 좀 줄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100% 일치하는 거 아니다. 100% 일치하는, 이때는 이제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이때는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어쨌든 지금은 공매도가 상당히 1조 미만이라는 거죠. 네. 1조 미만인데 너무 이제 복잡해서 다시 다 삭제를 하고, 여기 지금 이게 이제 1조 미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18년 이때 3조 7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보다는 더 주가도 저렴하면서 공매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은 주가도 그때보다 2018년보다 저렴하면서 싸면서 공매도도 별로 없다. 현재 상황.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른 공매도 종목들의 추이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2위, 3위, 4위, 5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셀트리온보다 네. 다 합해도 셀트리온보다 공매도 잔고가 별로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작고. 자, 그러면은 한 종목씩 살펴보면요. 네.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2,295억 원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8만 원 선대, 맞아요. 8만 원 선대에서 지금 묶여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 지금 지수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8만 원 초반대에 묶여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8만 원에서 뭐 급락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배당도 잘 주고 있고, 거의 삼성전자는 굉장히 변신을 잘하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원래 옛날에 5년 전까지만 해도 가치주였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성장주가 됐다가, 작년에 성장주가 됐다가,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가치주 성장주보다는 배당주가 돼버렸어요. 배당주. 배당을 또 엄청나게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네. 성격이 그냥 성장주라기보다는 배당주. 배당을 거의 1년 연간을 보면 3% 4% 줍니다. 네.
굉장히 많이 줘. 이 종목은 초대형주인데 그래서 야 이건 배당만 받아도 삼성전자를 먹고 살겠다. 배당주가 되는 변신을 최종 변신으로 배당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1등급 배당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매도가 좀 2,200억 쌓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에 시총도 크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위가 현대차입니다. 여기서 1위는 셀트리온이에요. 네. 3위가 현대차 2,208억 원. 현대차도 나름대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 배당도 잘 주고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고요. 4위 LG화학 1,744억 원인데 최근의 흐름들 보면요. 흐름들이 괜찮았어요. 다시 뭐 90만 원대로 올라오고 네. 나쁘지 않습니다. 5위 삼성바이오로직스 1,403억 원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잘 올라가고 왔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그룹이 뒤에서 좀 밀어주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위 셀트리온부터 5위까지 공매도 잔고 많은 친구들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시총도 크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쌓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공매도 1위부터 5위까지 쌓였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만한 종목은 아니다. 아까 셀트리온이 2017년에 공매도 뭐 1조 미만에서 3조 7천원까지 쌓이면서도 계속 급등했던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요. 공매도가 주가를 100% 좌우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게임스탑 사례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공매도 얘기해 주시면서 차트를 보면서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셀트리온 타격을 받기는 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저는 이제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고 2018년 바로 2018년 그때 셀트리온 주가 높았는데 그때 이제 3조 7천원까지 쌓였고 지금은 1조 미만대로 떨어졌는데 그때보다 주가는 저렴하면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올랐어요. 네. 성장성은 더 좋아져 있고 수익성은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그때보다 떨어졌고 공매도 잔고도 그때는 3조 7천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9천억 원대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지표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러면요 뭐 굉장히 또 호재도 최근에 많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해외로 또 잘 진출을 하고 있고 레키로나주 이런 판매도 효능도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레키로나주 저번 주에도 제가 금요일 날 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또 이게 효과적인 그런 모습들이 입증이 됐다. 그리고 또 오늘 뭐 파키스탄으로 뭐 한다고 맞아요. 네. 해가지고 여러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앞으로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호재는 많은 건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공매도 잔고와 주가의 비교 네, 이런 걸 그렇죠. 봤을 때 네.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더 싸다. 그리고 실적 성장성은 2018년 2년 3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 알 겁니다. 저번에도 재무제표 제가 직접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시피 그때보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기업도 커지고 좋아졌어요. 재무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도 좀 올라가죠. 네, 뭐 오늘도 최근에 괜찮아요. 반등세 올라가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서 셀트리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의 피해 종목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너무 단기적으로 봤을 때만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이크크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삼성 SDI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가를 보니까요. 65만 5천 원이었고 지금은 64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매출 성장세 가속화. 매출 성장세 가속화. 네. 네, 매출이 굉장히 또 삼성 SDI가 최근에 좋아졌었죠. 네. 엄청납니다, 매출. 이제 거의 3조 원대 육박하는 지금 1사분기 2조 9,632억 원이었거든요. 이제 조만간 2분기, 3분기 때는 3조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나게 3조대로 올라서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회사다. 큰 회사고 또 제가 최근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 같은 경우 ESS 네.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또 더 좋아지고 있고 삼성 SDI가 이제 점유율 1위죠. ESS에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2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두 기업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50%를 점령했어요. 50%. 네. 이 ESS 시장에서 그 중에서 이제 1등 공신이 삼성 SDI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 더 좋아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ESS는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 계속 좋아지고 있고 원형 전지 이런 것도 그렇고 삼성 SDI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폭스바겐 쪽으로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폭스바겐 각형 배터리 이런 것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게 삼성 SDI겠다 보니까 삼성 SDI의 이런 무궁무진한 바로 배터리 가능성 또 미국에도 삼성 SDI 계속해서 공장 설립을 지금 꾀하고 확장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배터리를 자국에서 조달하겠다 하니까 이제 삼성 SDI가 또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또 따라가서 미국에서 공장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 정책적이라던가 굉장히 재빠르게 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상당히 전 긍정적으로 괜찮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삼성 SDI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 노란색 부분이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바닥을 찍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방성도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선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체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저는 최근에 LG화학이 좀 올랐었거든요. 네. LG화학이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 삼성 SDI가 별로 안 올랐어요. 맞아요. 자, 근데 저는 삼성 SDI 종목이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키 맞추기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은 LG화학보다는 오히려 삼성 SDI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올랐지만 삼성 SDI는 안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런 폭스바겐에 잘 발맞춰 나가는 모습이 사실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두 개를 굳이 비교해 보자면 더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삼성 SDI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주제로도 다뤄드렸는데 ESS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네. 네, SK이노베이션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 쪽과 LG화학 쪽과 계속해서 싸웠잖아요, 법정 소송.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다 끝난 이슈기 때문에 이제 다 맞아요. 끝났어요. 그래서 네.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이제 악재다 이럴 필요 없을 것 같고 악재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호재만 남지 않았나. 악재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악재로 이제 조정받는 부분은 다 끝났다. 이제는 그때 이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그래서 이제는 또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주가도.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영업이익까지 흑자 전환을 꾀합니다. 흑자 전환을 꾀해서 매출이 지금 9조 원대입니다. 매출이 9조 8천억 원인데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3,469억 원으로 굉장합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다는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옆에 노란색 오른쪽에 보면요. 노란색이 지금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밑에 앞에 그 차트를 보시면 다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0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마지막 분기에 3,400원 위로 0 이상으로 위로 딱 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 그 왼쪽에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매출. 그래서 2020년 1분기 때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약간 약세다가 그래도 지금 최근에 2021년 1분기 때 다시 한번 또 올라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 1공장, 2공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폭스바겐과 포드양 이 배터리 공급도 예정대로 가능하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40만 원 목표가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8만 원대인데 네.
40만 원대까지 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증권가에서 또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등등이 37만 원, 38만 원 오, 네. 선으로 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또 올라가지 않겠나. 근데 이거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예전에 SK이노베이션이 최고점이 32만 7천 원이었어요. 네. 자, 근데 32만 7천 원인데 이게 아까 40만 원대까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목표가가 보통 이제 보면 37만 원, 38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8만 원까지 가려면은 신고가 경신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신고가.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왜냐하면 이 월봉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올라선 것도 사실상 그 뭡니까 고점 32만 원 월봉인데 이게 2007년 이후로 가장 고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눌렸는데 이거보다도 더 올라설 것이다. 신고가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그 전망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종목 자체가 기업 내재 가치상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SK이노베이션 그러면은 뭐 배터리도 있지만 석유화학 쪽으로도 일가견이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 가지 100% 배터리만 보지 않으셔도 된다. 석유화학 쪽으로도 긍정적인 이런 매출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신고가 32만 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갈등도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석유화학 쪽으로는 또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증권가 리포트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상승 탄력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도 이 기세가 유지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